당신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있지?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행사장 입구를 가득 메웠다. 누구한테 반말이세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던 손흥민이 고개를 살짝 돌려 상대를 쳐다봤다. 내가 누군지 알고나 있어. 이런 행사장에서 멋대로 돌아다닐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안내 담당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하자 주변에 있던 몇몇 스태프가 당혹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 람프 제가 좀 필요해서. 람프. 그런 건 지금 행사장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장애인 전용으로 만들어 둔 거니까 그냥 뒤로 돌아가서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세요. 설마 저를 장애인 구역에서만 움직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손흥민이 짙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권한도 자격도 없다는 거야. 경호팀, 당장 이 사람 치우라고 중년 남성이 손가락으로 길을 막으며 소리치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행사장은 순식간에 적막감에 휩싸였다. 야, 저기 좀 봐. 한 구석에서 지켜보던 젊은 남성이 친구를 툭툭 치며 고개를 돌렸다.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옆에 있던 친구도 눈이 동그래져서 말없이 상황을 지켜봤다. 누가 동영상 찍고 있나? 이런 건 퍼뜨려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벌써 휴대폰을 꺼내 들어 화면을 켜고 있었다. 잠깐만 저 안내 담당이 손흥민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주변 사람에게 속삭였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아무리 유명 축구 선수지만 저런 취급을 당하다니. 누군가는 혀를 차며 우려를 표했다. 행사장 로비는 인파로 북적였지만 갑작스레 터져 나온 폭언에 모두 말문이 막힌 듯 그곳에 쏠린 관심이 점점 커졌다. 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상식 전 리셉션이 진행 중이니 이동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서 들리는 점잖은 아나운서의 음성 위로 손흥민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곳은 당신이 쉽게 드나들 자리가 아니라고요. 안내 담당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자 여기저기서 곧 시상식 시작할 텐데 하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내가 서 있는 장소가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손흥민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분명히 불쾌함을 드러내는 어조로 말했다. 불편 그건 당연하죠. 행사장 이미지를 망치기 싫으면은 조용히 빠져주길 바랍니다. 이거 다들 보고 계시죠? 이상하잖아요. 저 람프를 잠깐만 쓰겠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옆에 있던 20대 여성이 고개를 갸웃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람프 행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해 둔 거 아닌가? 다른 이도 고개를 기울이며 수군댔다. 그렇긴 한데 보통은 휠체어 이용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거라던데 그래도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나 저러는 거야. 손흥민 정도면은 행사에서 우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시상식은 서울 중심가의 고급 호텔인 스타 포럼 홀에서 열리고 있었다. 예술, 체육, 문화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연례 시상식이었다. 행사장 한가운데에는 웅장한 무대가 세워져 있고 무대 옆으로는 사다리형 계단과 별도의 람프가 설치돼 있었다. 번쩍이는 조명이 무대 전체를 비추고 뒤편에서는 준비 중인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향수가 뒤섞여 공기가 퍽 달아오른 느낌이었다. 김 부장님, 저희 지금 무대 세팅 들어가야 하는데 람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거죠? 한 스태프가 무정의를 통해 묻자 김 부장이라 불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당연하지. 혹시라도 휠체어 사용자들 나오면 어떡해? 규정상 빼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그 람프 관련 문제로 약간 소란이 있었는데, 에이, 그런 건 관리팀에서 알아서 할 거야. 우린 시간표대로 무대를 세팅해야 해. 그 람프 왜 자꾸 거슬려요? 그냥 필요하다니까 쓰게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배우들과 가수들이 하나둘 시상식장 입구로 들어오다가 이 소동을 보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말이야. 저 사람이 손흥민이잖아. 그래도 한국 대표 축구 선수인데 누군가는 이미 얼굴을 알아보고 못마땅한 시선으로 안내 담당을 흘겼다. 안내 담당 남자는 김진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그는 행사장 매니저급으로 보였는데 잔뜩 거만한 기색으로 손흥민 앞을 가로막은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긴 특별 초대장을 가진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규정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초대장 있어요. 게다가 시상식에 참석하라고
공식 요청을 받았고요. 손흥민은 꽤 차분한 어조였지만 점점 그의 어깨가 굳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람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상식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김진국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격을 떨어뜨린다니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손흥민이 따지고 들자 김진국은 비웃듯 입술을 비틀었다. 고위 관계자들이 그래요. 불필요한 구역을 쓰면은 동선이 복잡해진다고. 무대 아래 계단이 멀쩡하니 그냥 그쪽으로 오르시면 되잖아요. 제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그 람프가 필요하다고요. 그건 당신 사정이죠. 당장 이쪽에서 꺼지세요. 김진국이 손을 휘저으며 거칠게 말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귓속말이 이어졌다. 아무리 그래도 손흥민한테 저렇게 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잠깐 손흥민이 무릎 부상 비슷하게 앓고 있다던데 그래서 람프가 필요한가 보네. 그러게 스타포럼 홀 측에서 제대로 안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손님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 주세요. 김진국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통제하려 하자 작은 소동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졌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만든 문제가 큰데요. 어떤 중년 여배우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항의했다. 이건 분명히 차별이고 갑질이에요.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자 김진국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금세 다시 인상을 쓰며 말했다. 차별이란요. 허위 사실 퍼뜨리지 말고 다들 흩어져 주시죠. 그때 다른 유명 연예인들이 하나둘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며 이 광경을 보고 멈춰섰다. 유명 가수 A, 톱모델 B, 그리고 해외에서 온 감독 C까지. 이들은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이상한데 저건 확실히 부당해 보이는데. 가수 A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김진국 예전에도 별 보안 규정 핑계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군림한 적 있어. 매니저를 대동한 톱모델 B가 혀를 끌끌 찼다. 사실 해외에서도 이런 무대 접근성 문제가 자주 이슈가 되긴 해. 근데 한국에서 이런 모습은 또 감독 C가 카메라 보조 스태프에게 조용히 지시하는 듯 했다. 손흥민 씨, 잠깐 괜찮으세요? 가수 A가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황당하네요. 부상 때문에 람프를 쓰고 싶다고 했더니 이게 무슨 대접인지 그냥 지나치지 않을게요. 우리는 이 행사를 빛내러 온 거지 누구에게 굴욕감을 주러 온 건 아니잖아요. 톱모델 B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곳에선 늘 환대를 받았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손흥민의 말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가의 피로가 스치는 듯했다. 김진국 씨, 이 람프 사용이 왜 문제인지 명확히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까? 해외 감독 C가 영어 섞인 말투로 따졌다. 문제라니 그냥 행사장 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행사장 측은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람프를 설치했다고 알고 있어요. C가 손가락으로 람프를 가리켰다. 그건 글쎄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일반인이 막 쓰면 동선이 지저분해지니까 일반인 지금 손흥민 님이 부상으로 람프가 필요하다는데 그건 왜 무시하시는 겁니까? 가수 A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요 가수 A씨, 공연 준비나 하시지 내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김진국은 아예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때 지나가던 스태프 하나가 뜯어말리듯 다가왔다. 김 부장님 무슨 일인지 압니다만 손흥민님은 이번 시상식에서 아주 중요한 수상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람프 쓰게 해드리시죠. 수상자 무슨 수상자 난 듣지도 못했는데 제가 직접 전달받은 사항이에요. 축구 분야 특별 공로상 시상이 있을 예정이라는데요. 그게 사실이면은 내가 미리 알았겠지. 뭔가 착오가 있나 보군. 단 행사 진행에 방해되니까 이 람프를 쓰는 건 안 됩니다. 김진국이 매섭게 못을 박았다. 에이, 그건 아니죠. 이미 람프가 설치돼 있고 쓰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말을 거들었다. 답답하네. 여기 유지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쓸데없이 람프를 사용하면 지연이 생기고 스태프 동선도 꼬입니다. 그 람프가 쓸데없단요. 누구에게나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떤 신인 배우가 흥분하여 소리쳤다. 자자 여기서 다들 언성 높이면 곤란합니다. 한편으로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람프를 쓰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린 시간을 맞춰서 시상식만 시작하면 돼요.
다른 스태프도 김진국을 말리려 애썼다. 그러나 김진국은 단단히 닫힌 표정으로 허가받지 않은 람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이 행사장 규정이니까. 더 이상 시비 걸지 마시고 다들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며 퉁명스레 선언했다. 그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드문드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건 명백히 행사장 측 잘못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아무래도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관리자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렇게 막무가내인가 봐. 우리 좀 더 모여서 말해보자. 아예 공개적으로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손흥민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진국 씨,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부상으로 란프를 이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상식엔 정식 초대를 받은 상태고요. 당신 혼자 다친 게 무슨 대수입니까? 시상식 전체를 신경 써야지 개인 사정이 우선이 될 순 없죠. 그 람프 하나 쓴다고 시상식이 망가집니까? 이미 무대 옆에 설치돼 있는 건데 손흥민이 되묻자 김진국은 짜증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관리 부실이라고 언론에 찍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 행사장은 완벽하게 보여야 해요. 람프가 설치된 게 부실입니까? 차별이 부실이죠. 손흥민이 목소리를 조금 높이자 주변 사람들도 크게 동의의 뜻을 표했다. 보셨습니까? 지금 모두가 여기 람프 사용을 지지하고 있어요. 가수 A가 두 팔을 벌려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가수 A씨 이 일에 개입하면 당신도 곤란해질 텐데요. 김진국이 협박조로 말하자 가수 A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곤란해져도 괜찮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손흥민 씨가 왜 이 람프가 필요한지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해하죠. 그렇죠? 김진국 씨,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이익을 당해도 감수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톱모델 B도 동의했다. 다들 정신 나갔군요. 좋아요, 마음대로 해보시죠. 내가 상부에 말해서 다 불이익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여기서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 람프 사용 문제인데 어떤 축구 선수가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내 수상 예정이라고요. 글쎄요. 그래도 제 권한으로는 막아야 할 것 같아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득달같이 달려들어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 영상으로 남겨서 SNS에 올릴 거예요.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지금 이 불공정한 장면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김진국 씨, 이런 식이면 곤란할 텐데요. 가수 A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잠시 후 주최 측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부랴부랴 나타났다. 김 부장 무슨 일이죠? 행사장 밖에서 왜 이런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 본부장님, 여기 이분이 람프를 쓰겠다고 고집하셔서 손흥민 씨, 오해입니다. 손흥민 씨, 죄송합니다. 행사가 분주하다 보니 안내가 원활하지 못했나 봅니다. 본부장이라는 인물은 허리를 살짝 굽혀 고개를 숙였다. 안내가 문제가 아니라 람프 자체를 쓰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 부장 람프 사용을 왜 금지했습니까? 이미 우리 규정상 필요한 분들이 쓰도록 열어두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시상식 분위기에 맞지 않아서. 김진국이 떨떠름하게 중얼거리자 본부장은 한숨을 푹 쉬었다. 아니,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김 부장 예전부터 지나친 규정 집착으로 문제 많았잖아요. 저는 회사 방침에 따라 람프는 항상 열어두라고 여러 번 지시했습니다. 그건 저는 행사 품격을 생각해서 품격과 안전 그리고 배려 중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모르시는 겁니까? 당장 람프 문제 해결하세요. 본부장이 매섭게 질책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일제히 김진국에게 등을 돌리는 듯 했다. 보셨어요. 역시 권력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손흥민이란 걸 알고서도 일부러 무시한 거네. 누군가를 내려치면은 자기 지위가 올라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인가 보군. 김 부장 이 람프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요. 톱모델 B가 다가서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알았다고요, 알았다고 김진국이 갑자기 큰 소리로 반응했다. 이 람프 지금 당장 쓰고 싶으면 써요. 난 몰라요. 책임 안 질 겁니다. 무슨 책임을 안 진다는 건가요? 자기 권한이라고 막아놓고 이제 와서 빠지겠다는 겁니까? 해외 감독 C가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다. 김진국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듯 보였다.
다들 촬영이고 뭐고 그만둬. 나 이 행사 10년 넘게 관리해왔어. 내가 뭘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그래서요. 10년 넘게 하셨으면 더 나아져야지. 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나요? 가수 A가 되받아쳤다. 이 람프 문제로 예전에도 불만 제기한 사람들이 많았어. 하지만 행사장 이미지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던 거라고 김진국은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한쪽에서 지켜보던 배우 D가 입을 열었다. 제가 예전에 발목 부상으로 시상식장 무대를 오르기 어려웠을 때 이 람프가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님은 그때도 람프 사용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솔직히 그때도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어요. 맞아요. 다들 비슷한 경험 한두 번씩은 했을걸요. 그냥 우리가 대형 행사장이라 자주 드나들다 보니 대충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또 다른 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제가 괜히 화를 낸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고 시상식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는 저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규정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협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했어요. 미안해요, 손흥민 씨. 물론 김 부장 대신 사과할 입장은 아니지만 여기 직원 중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네요. 본부장은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다. 김진국은 대다수가 자신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되자 배척당하는 느낌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좋아요, 다들 나에게 화풀이 하시는군. 저도 나름 규정을 지키려던 거였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아무도 불만을 제대로 표출한 적 없잖아요. 그건 겁이 났으니까요. 당신이 워낙 행사 전반을 쥐고 흔들었잖아요. 배우 D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지적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관중석 안쪽에서 다른 스태프들이 달려와 분주하게 무언가를 확인했다. 이어서 행사 공식 진행자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손님 여러분, 잠시 후 본 시상식이 시작됩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 람프 사용이 필요한 분은 안전하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축구선수 손흥민 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 안내와 함께 손흥민은 김진국을 잠시 노려보았다. 제가 람프를 사용하면은 행사는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신다면은 이 행사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 이미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갈 겁니다. 사실 벌써 인터넷에 올렸어요. 누군가가 환호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제발, 정말로 일이 커졌군. 김진국이 땀을 흘리며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김 부장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어때요? 그리고 확실히 람프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가수 A가 달래듯 제안했다.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그래요? 손흥민 씨가 유명 인사인 건 알겠지만, 유명 인사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부상이 있으면 람프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은 그걸 노골적으로 막은 거잖아요. 톱모델 B의 말에 김진국은 더 이상 뻗댈 변명이 없어 보였다. 경호원과 스태프들은 점점 람프 근처로 몰려들었고 각종 카메라와 휴대폰이 김진국과 손흥민을 비추며 열띤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한참 뒤에서 상황을 살피던 중견 배우 이의 목소리였다. 손흥민 씨, 제가 무대 뒤편에서 람프를 확인해봤는데 안전 문제도 없고 행사 진행에 큰 영향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무대 뒤편으로 가서 직접 시도해봅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괜히 여기서 싸움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주는 게 낫죠. 가수 A도 맞장구 쳤다. 그럼요. 제가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바로 돕겠습니다. 톱모델 B가 살짝 허리를 굽혔다. 사람들은 그렇게 람프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손흥민도 어색하게나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람프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람프를 못 쓰게 막더니 이제 와서 김진국이 한숨을 내쉬었지만 주위의 시선은 이미 그에게 차갑게 돌아서 있었다. 무대 뒤편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람프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경사도도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손흥민처럼 다리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어 보였다. 자, 제가 먼저 올라가 볼게요.
손흥민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람프를 오르며 주변 스태프가 잡아주는 손을 한번 슬쩍 잡았다 놓았다. 어때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가수 A가 묻자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전혀요. 평소 계단보다 훨씬 낫네요. 무릎에 부담이 적어서 편합니다. 보셨죠? 문제 없잖아요. 해외 감독 C가 김진국을 향해 손바닥을 펼쳤다. 뭐 그렇군요. 처음부터 저한테 양해를 구했다면 이런 소동은 없었을 텐데 김진국이 작게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배우 D가 또 한 번 날선 목소리로 반박했다. 아니죠. 우리가 몇 번이나 람프 사용 허락을 구했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이 무조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규정을 지키려다 보니 규정이 아니라 편견과 자의적 해석이었겠죠. 톱모델 B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이 무대가 곧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스태프들이 무전에 대고 시작 5분 전 자리 정돈 부탁드립니다. 라는 방송을 보냈다. 시상식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손흥민 씨 시상식이 곧 시작된다고 하니까 얼른 무대 뒤쪽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본부장이 다급히 말했다. 그래야겠죠? 죄송하지만 김 부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 람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열어두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제대로 느꼈어요. 접근성을 제한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본부장은 정중한 목소리였다. 그러자 다른 유명 가수들도 저도 목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었는데 람프가 있으니 좋네요 하고 농담 섞인 말을 던졌다. 현장의 열기는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김진국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김 부장님, 그래도 사과 한마디는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한 스태프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내가 사과를 이번 일로 인해 모두가 불편해졌고 또 손흥민 씨 같은 중요한 손님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잖아요. 김진국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곧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행사장 품격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지나쳤나 봅니다. 손흥민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정적이 잠시 감돌았다. 모든 시선이 손흥민에게로 향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다지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과하셨으니 부상 때문에 람프를 쓰고 싶었던 것뿐이고 앞으로 다른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주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무대에 람프를 설치해두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실제로 이건 다양한 행사 용도로도 편리하고요. 본부장이 선언하듯 말했다.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접근성이 없는 행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톱모델 B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있었던 일도 사실 알고 보면 누군가가 더 큰 가치를 위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죠. 감독 C가 렌즈를 닦으며 거들었다. 김진국은 여전히 어딘가 찜찜한 듯 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사태를 수습하자고 달래듯 얘기하는 소리에 천천히 마음을 풀어갔다. 저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람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는 걸. 다만 행사 퀄리티 유지에만 너무 신경 썼나 봅니다. 그게 무슨 핑계가 될 순 없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습니다. 톱모델 B가 착한 미소로 마무리 지었다. 이윽고 시상식이 시작되면서 무대 앞 좌석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몇몇은 방금 있었던 소동을 이야기하며 이 영상을 SNS에 공유해야겠다. 좀 더 알리고 나쁜 관행 없애야 한다. 같은 대화를 나눴다. 그럼 손흥민 씨 시상식 끝나고 간단히 인터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수 A가 다가와 물었다. 물론이죠. 저도 오늘 일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네요. 좋아요. 그러면 무대 뒤편에 계셔요. 곧 당신 이름이 호명될 테니까. 무대가 어두워지더니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며 사회자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오늘 연계의 특별 공로상은 아시아 축구계의 자부심 손흥민님께 드립니다. 박수갈채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손흥민은 람프를 통해 차분하고도 당당하게 무대로 올라갔다. 계단을 뛰어오르는 시그니처 장면은 아니었지만 람프를 걷는 그의 모습에 모든 시선이 쏠렸다. 오히려 더욱 멋있고 눈부셔 보였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다리 부상으로 인해 이 람프를 이용하게 됐는데
그 덕분에 안전하게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수상 소감을 이어갔다. 오늘 겪은 일로 인해 깨달은 게 많습니다. 무대와 행사 장소가 단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회자는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시상식은 손흥민님의 말처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마무리를 지었다. 손흥민은 트로피를 가슴에 안은 채 고개를 숙여 관객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시상식이 끝나고 무대 뒤편에서 가수 A와 톱모델 B 감독 C, 배우 D가 모여 그를 축하해 주었다. 정말 멋있었어요. 람프를 이용해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톱모델 B가 손을 내밀었다. 덕분에 저도 편해진 기분입니다. 이 람프 문제 계속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이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그때 김진국이 어색하게 다가왔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죄송합니다. 이미 사과해 주셔서 됐어요. 대신 앞으로는 누군가가 람프를 쓰고 싶어 하면 기꺼이 도와주세요. 네, 약속합니다. 김진국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끼리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속삭였다. 이제는 아마 이 행사장에 람프가 항상 준비되어 있겠지. 오히려 공식 표준이 될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퍼졌으니 다른 행사장들도 보고 배울 거야. 사실 나도 예전에 발목을 삐끗했을 때 계단 오르다가 더 다친 적 있는데 그때 람프가 있었다면 좋았겠다. 오늘 이를 계기로 모두가 조금씩 더 배려하게 되면 좋겠죠. 어떤 관객이 웃으며 맞장구 쳤다. 맞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으니. 그렇지. 손흥민 씨도 참 대단하고 다른 유명 인사분들이 다 힘을 모아준 것도 감동이네. 그러자 가수 A가 무대 뒤 인터뷰 자리에서 크게 외쳤다. 여러분 오늘 일 다 보셨죠? 누군가가 불편을 겪거나 차별당할 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됩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또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바뀔 수 있어요. 그 외침에 대기실 근처에 있던 스태프들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고 작은 박수 소리가 일어났다. 손흥민이 그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자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들었다. 손흥민 씨, 오늘 람프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 무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일이 조금 시끄러웠지만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들이 배려와 접근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면 의미가 있겠죠. 저도 축구 선수로서 경기장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실 생각인가요? 그렇죠. 저 혼자서는 별 힘이 없겠지만 여러 유명 인사들과 함께라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잠시 뒤 본부장도 공식 인터뷰에서 새로운 방침을 언급했다. 앞으로 우리 스타포럼 홀에서는 람프와 같은 편의시설을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 또한 재정비하여 접근성 문제나 차별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호가 터져 나왔다. 좋아요. 이런 변화가 또 다른 행사장에도 퍼지면 좋을 텐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SNS에 올려서 알리자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김진국은 살짝 미소 지으며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크게 틀린 건지 예전엔 몰랐어요. 행사 품격을 지킨다는 핑계로 누구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죠. 앞으로는 모두에게 열린 무대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게 한국 축구, 아니 한국 문화 전반을 위해서도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진국이 허리를 숙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연예인들과 스태프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졌다. 오늘 있었던 일은 아찔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네요. 배우 D가 옆 사람과 말하며 웃었다. 그러게요. 이런 일을 통해 다 같이 배우고 발전해야겠죠? 톱모델 B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가수 A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셀카 한번 찍을까요? 오늘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기록해야죠. 손흥민 톱모델 B 가수
A 감독, C 배우 D, 그리고 뻘쭘해 보이지만 미안함과 결심이 엿보이는 김진국까지 모두 한 프레임 안에 모였다. 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셔터가 눌렸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셀카를 찍은 뒤 톱모델 B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맞아요. 어쩌면 내일은 또 다른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해요. 가수 A가 뒤이어 답했다. 그리고 그때 오늘처럼 서로 연대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배우 D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모두가 조금씩만 더 신경 쓰면은 행사장뿐만 아니라 어느 무대든 접근 가능한 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손흥민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마무리했다.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더 많은 행사와 무대에서 이런 화합과 배려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삼삼오오 흩어져 갔다. 누군가는 SNS에 기록을 남기고 누군가는 이 일을 이야기로 전하며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감동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을 소중히 백업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물론 시작은 불쾌했지만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각성했으니까요. 해외 감독 C가 조용히 손흥민 곁에서 말했다. 네, 우리 모두한테 교훈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의 지지에 힘입어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멋지네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우리 같이 해결합시다. 행사장을 나서는 길 밤하늘엔 반짝이는 별들이 고층 빌딩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다. 스타 포럼 홀 문 앞에는 람프가 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 람프는 이제 단순한 경사로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무대를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과 변화를 상징하는 길처럼 보였다. 이봐요. 손흥민 씨 다음 스토리도 기대할게요. 어디선가 날아온 목소리에 손흥민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알겠습니다. 약속해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지켜봐 주신다면은 저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자 가수 A가 흥에 겨운 듯 큰 소리로 덧붙였다. 자, 모두들 계속 주목해 주세요. 다음에도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부당한 일을 목격한다면 우리처럼 언제든 서로 힘을 합치길 바랍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박수와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주변에 전하면서 작은 불꽃은 커다란 물결이 되어 한국 행사 무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다음번엔 더 많은 사람이 이 람프를 당당히 이용할 수 있게 되겠지. 손흥민은 스스로 중얼거리며 행사장을 나섰다. 그 말은 마치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행사장 측은 공식적으로 무대 접근성을 확대하고 추가 교육을 통해 모든 손님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손흥민 역시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람프와 같은 시설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런 변화가 널리 확산되면 좋겠다고 밝혔고 여러 매체가 이를 보도하면서 시상식장 내외부의 편의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김진국 역시 대외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주도하며 자신의 과거 태도를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규정과 품격도 중요하지만 배려와 접근성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가치임을 깨달았다라는 언급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많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들으며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개선의 첫걸음은 뗐다고 평했다. 동시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손흥민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순간이었다. 이 작은 람프 하나가 보여준 큰 의미, 그것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또 다른 무대에서도 유사한 일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길잡이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작은 하나의 목소리가 모여 커다란 울림이 되었다는 걸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주저 말고 주변과 협력해 주세요. 톱모델 B가 사람들과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번 행사가 벌써 기대되네요. 그동안 우린 계속 성장할 테니까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가수 A의 즐거운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이렇게 란프로 상징된 무대 접근성 이슈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랐다. 이제 시작이다. 내일의 이야기는 더욱 멋질 것이다. 다들 다음 장면도 꼭 지켜봐 주세요. 누군가의 외침 뒤로 행사장을 배경으로 한 조명이 사그라들며 자연스레 사람들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흩어져 갔다.